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커리 매장 관리 4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4주차 수업에서는 매장 위생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위생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그의 목적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생 관리의 목적은 주방에서 다양한 식품을 취급하여 식용 가능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고객의 안전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리사와 장비, 음식의 제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중대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위생관리의 첫 번째는 주방위생입니다. 주방위생 관리를 위한 흐름도를 보면 주방위생은 식품과 시설, 개인위생으로 나뉘고 각 파트별로 알아보기 쉽게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를 참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WHO는 식품의 재배 및 생산, 제조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에 거쳐 식품 안정성, 건강성 및 완전 무결점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집기류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고 재료도와 오염되지 않게 보관, 저장을 잘 해야 되겠죠? 식품위생법상 관련 용어들이 있는데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물, 기구 이러한 단어들은 실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로 크게 다른 뜻이 없어서 간략히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제의 종류. 식품위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이 바로 세정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정제가 모두 다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세제가 1종 세제 한정으로 식품 세척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흔히들 에스프레소 머신에 청소에 쓰이는 그 하얀색 가루, 약품 이것도 커피가 닿는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기에 1종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종 세제는 식기류에만 사용하는 세제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흔히 설거지할 때 쓰는 퐁퐁이나 이러한 세제들은 모두 2종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종 세제는 레스토랑이나 규모가 큰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자동 조리 식기 세척기나 산업용 식기류, 식품의 가공기구 및 조리 기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세정제의 종류는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서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위생관리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허가, 품목제조보고, 규격과 표시기준, 취급 등의 금지, 영업제 준수사항, 식품위생관리인 선임,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자가 품질관리 및 보고, 식품 등의 자진 회수 위생 등급,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식품위생 감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위생관리는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해썹 마크는 식품 포장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크인데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 안전 체계로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7원칙에 맞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썹 시설의 구조로 어느 식품 공장을 예로 들면 제조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손을 닦는 개수대와 위생복 착용실, 보시는 이 가운데 문이 무균실인데 이 무균실을 지나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안으로는 재료 보관실, 식품 제조 설비가 있는 곳, 포장하는 곳처럼 각각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트별로 이렇게 칸막이를 나눠서 구역이 나눠집니다. 직원의 위생복 또한 얼굴에 눈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일체에 노출이 되지 않게 이중으로 복장을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 식품 제조 시설에서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 인증 마크가 있다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제조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홀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철저한 위생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나 천장이 갈라지고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좀 위험하고 손님 입장에서도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보수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기적인 세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기구는 소독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제, 소독도 하고 방충망 설치로 야생동물, 곤충 등을 구제해야 합니다. 자체 구제가 어려우면 세스코와 같은 업체 의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구입 시에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한 것을 구입. 이 내용의 뜻은 의자나 테이블 같은 시설물들이 청소하기 쉽게 가볍고 튼튼하고 또 오염이 잘 안되거나 잘 닦이는 재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생 체크리스트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 이와 같이 각 파트별, 장소별, 구역을 정해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다음에 그에 맞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위생 및 복장입니다. 개인위생, 규정에 맞는 청결한 복장과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화려하지 않은 색상의 상의와 하의, 단정하게 앞치마도 하였고요. 헤어스타일은 남자라면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망을 통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작업모가 대부분 필수이기 때문에 작업모까지 착용해주면 좋고요. 질병에 노출된 직원으로부터 전염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현 시국에 맞는 상황인데 전염성 질병에 걸린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격리를 시켜서 전염을 막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죠. 다음, 손과 손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손톱은 항상 길지 않게 다듬어 주시고 네일 아트는 삼가야 합니다. 손은 수시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손 씻기도 다음과 같이 손톱, 손가락, 손바닥, 가능한 팔까지 세척을 한 다음에 씻고 소독하고 건조까지 해주면 됩니다. 다음, 규정에 맞는 액세서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예시의 사진처럼 지나치게 목걸이와 반지, 팔찌를 착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매장마다 어느 정도 귀걸이, 목걸이는 허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매장 규정에 맞게 착용하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지나친 향수를 삼가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이취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향수는 물론이고 향이 있는 핸드크림 또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문한 커피를 받았는데 컵에서 핸드크림 냄새가 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 식사 후에 반드시 양치를 통해 이취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중 흡연, 음주, 취식, 약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무 중 약물을 하는 상황은 특별히 없을 것이고요. 금주는 당연하고 흡연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능한 근무가 끝나고 흡연을 해주시고 정 안 될 때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흡연을 하고 탈취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평소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보건증을 필수로 제출을 해서 개인위생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바리스타 복장으로는 앞치마, 모자, 유니폼 등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발 또한 구두나 단정한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있어서 염색과 타투를 일부 허용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장 그 분위기와 규정에 따라서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염색, 타투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4주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5주차 수업에서 만나요.